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최근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많았다가 다시 좀 적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이런 옵션을 선택해 놓으면 도움이 되더라, 좀 잘 팔리더라, 이런 것들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 내가 좋아서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자칫 아파트를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놓을 때 방해 요소로 작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옵션을 선택 안 한 것 때문에 매매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물건에 그 손님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양을 받으실 때 미리 이 옵션 정도는 챙겨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임대를 바로 놓는다 할 때도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임대를 놓으면 임대도 잘 나갈 뿐더러 나중에 집이 좀 덜 망가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어떤 옵션을 선택을 했더니 오히려 이게 매매를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 좀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옵션,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장입니다. 물론 요새는 확장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세종시에도 가끔 그 비확장 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물들이 나왔을 때 이제 비확장이라는 그 부분이 들어가면 대부분 아예 집을 보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다른 같은 평형대보다 좀 많이 싸게 나오더라도 비확장이면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식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베란다 공간 화분도 기르고 뭔가 물 쓰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서 비확장인 세대를 찾는다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팔고 싶은 시점, 내가 팔고 싶은 금액, 그때 하고 사시고 싶은 분이 들어오시는 그 시점이 일치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확장인 세대는 임대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받으실 때 확장은 다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생각보다 세종시에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시스템 에어컨 안 하신 경우가 꽤 많아요. 최근에 이제 입주해서 한 2년 돌아오는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인 경우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임차 맞추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요즘 임차인 분들 에어컨 일일이 들고 다니기 싫으셔서 에어컨 있는 집 찾습니다 하는 조건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 임차 맞추기도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때도 이 에어컨이 있는 비슷한 금액대인데 이 집은 에어컨 풀, 이 집은 에어컨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에어컨을 풀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매매할 때 에어컨 때문에 그만큼을 더 받는다는 없지만 내가 팔고 싶은 시점에 같은 가격이면 에어컨이 있는 것이 팔린다. 그렇다고 하면 에어컨은 반드시 다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임대를 놓을 때는 임대인들 전월세 들어오는 분들이 꼭 에어컨을 찾겠냐, 없어도 살지 않겠냐, 실제로도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도 많이들 사셨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거실에 하나 정도 내지는 거실 안방 정도 하고 에어컨 2개 정도만 해주면 살겠지, 그렇게 해서 직접 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있는 집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25평형 기준이면 2개 정도면 되지만 30평형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각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 수준, 삶의 퀄리티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요구하세요. 예전 같으면 거실에만 에어컨이 있어도 그러면 오늘은 너무 더우니까 또 열대야니까 거실에 켜놓고 우리 오늘은 다 같이 거실에서 자자 이렇게들 하던 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자고 같이 모여서 뭘 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텔레비전 뭐 거실에 놔뒀다고 모두 다 나와서 같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대가 아니죠. 모두 다 자기 개인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들고 뭘 보고 뭐 하고 이런 생활이다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뭘 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래서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지 않으면 좀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에어컨 없는 집에 별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예 이 에어컨을 공사하려면 천장 다 시스템 에어컨 하려면 천장을 다 이제 뚫어서 카세트 넣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처음 옵션에 그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안 하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상태의 배관들이 다 배열이 돼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나중에 시스템 에어컨 장착을 하려고 봤더니 그 위에 선이나 배관 같은 것들이 시스템 에어컨이 충분히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다 설치가 되어 버려서 하려고 해도 여기는 이 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요. 또는 이게 조금 딱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밑으로 쳐져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하려다 보면 조금 낭패인 경우가 생겨요. 물론 나중에 하고 들어올 때 제대로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댁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집을 매수를 해서 시스템 에어컨을 전체 모든 방에 다 설치를 했어요. 이제 뭐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게 예쁘게 다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새로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이 지금 시스템 에어컨이 없으면 한번 새로 싹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거 도배하기 전에 해버리면 마감이 깔끔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되어 있을 경우에 임대를 놓든 또 매매를 하든 어떤 경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선택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처음에 분양받을 때 옵션으로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는 그 입주자 카페에서 조금 더 좀 제품이 좋고 신제품이고 저렴하게 한꺼번에 공동구매도 하시는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뭐 인덕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쿡탑 아래에 전기 오븐 들어가죠. 뭐 삼성 거 들어가기도 하고 LG 거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전기 오븐은 요새는 뭐 필수적으로 다 쓰고 그러면 전자레인지까지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이제 오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도 그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거주하시는 분도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쓰더라도 좋기 때문에 그건 옵션으로 선택하시거나 또는 그 입주할 때 같이 공동구매를 해서 넣으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붙박이장이죠. 붙박이장은 일단 요새는 막 장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장 없이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붙박이장은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아파트 입주할 때 붙박이장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그 아파트 색깔이나 어떤 분위기에 맞는 걸 그대로 해서 붙박이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통일성은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주하실 때 뭐 세종시 아파트 퀄리티가 왜 이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좋은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그런 차별화를 들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좀 저렴한 금액대로 이런 붙박이장이라든지 가전제품들이 좀 세팅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좀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붙박이장도 나중에 의뢰를 하셔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좀 퀄리티 있게 좀 더 예쁘게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경우는 가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붙박이장을 전체를 다 옵션으로 선택해서 넣으셨는데 방이 실제로 생각보다 방이 좀 작게 나와서 침대 넣을 자리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붙박이장을 해서 넣었는데 안방에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시던 그런 세대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안방 붙박이는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방, 작은 방 정도에만 붙박이 하시거나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뭐 안방 붙박이 하셔도 침대 놓을 공간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일단 드레스룸에 그 공간이, 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인지 충분히 본 다음에 안방에 붙박이가 들어가면 안방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 조금 주의하셔서 선택하시고, 그 외에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이 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 안방 붙박이장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여기는 수납이 없다 그럴 경우에만 넣으시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것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붙박이장 정도는 좀 있어주면 좋겠다. 작은 방 붙박이장. 그리고 팬트리. 보통 이제 팬트리가 있는 구조가 있고 없는 구조가 있는데, 알파룸으로 할지 팬트리로 할지 그거 선택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저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요건 가족 숫자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그맣더라도 방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납이 딴 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납으로 많이 해주는 거를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정답은 없지만, 지금 가족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팬트리로 해 놓으시는 것도 괜찮더라. 하지만 이건 또 꼭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붙박이장과 마찬가지로 중문이 있는데요. 현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올 때 거기 공간에 이제 문을 하나 달게 되면 요거 이제 중문 옵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문도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문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냉난방 할 때 충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 그리고 막 우리가 신발이 벗어져 있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정신 사납잖아요.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중문은 하시면 좋겠는데, 이 붙박이장이든 중문이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 옵션으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는 옵션에서 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거, 옵션이 아니라 또 추가로 인테리어 하시고 싶으실 때에도 나중에 매매할 계획이라면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튀는 거예요. 네. 현재 내 취향대로 튀는 걸 하셨을 때 매매할 때는 오히려 좀 방해가 돼요. 좀 아트월 같은 거 약간 힘줘가지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시잖아요. 그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매매를 꺼린다 이런 말씀을 꼭 듣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중문 있잖아요. 중문도 너무 튀는 걸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이 집 내가 별로 취향이 아닌데. 또 타일들 있죠. 바닥 현관 입구 그리고 욕실 바닥 타일을 막 이제 인테리어로 번쩍번쩍한 걸로 막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 역시 나중에 매도할 때 이게 방해를 하는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튀는 걸 내가 막 10년, 20년 뭐 오래 살 거다, 나는 지금 뭐 팔 생각을 할 게 아니다 싶으신 분은 본인 취향대로 다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트월, 뭐 조명도 마찬가지인데요. 막 심란한 조명들이 있어요. 네, 본인 취향에 맞게 그런 뭐 아트월 조명, 그 다음에 타일, 그리고 이런 가구,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또 조금 심하게, 우리 아이는 막 이 아이 방에 막 2층 구조로 해서 뭐로 해서 막 심하게 좀 하시는 경우는 파실 때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금액을 깎아줘야 될 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했으니까 그만큼 더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거 다 부셔내고 본인이 다시 본인 스타일로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매매가에서 금액을 까줘야 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기본 구조로 갖고 가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을 조금 가치를 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더 집 자체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마 기본 옵션에는 몰딩 같은 것들도 그냥
그냥 우리가 늘 눈에 보는 익숙한 것들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내부를 인테리어 새로 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요새 최근에 좋아하는 스타일로 눈에 걸리는 것 별로 없이 아주 단정하게 만들면서 어떤 집의 품격을 올리는 그런 종류의 인테리어는 나중에 집값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매에 도움이 되는 기본 옵션, 네, 확장, 에어컨 이런 것들은 처음에 반드시 선택하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선택해도 되고 나중에 내가 추가로 다른 데서 인테리어 해도 되는 것들이 뭐 이제 전자제품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빌트인으로 해버리면 정말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빌트인으로 하게 되면 그 용량이 훨씬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놓고자 할 때는 빌트인 냉장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임차인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냉장고 그냥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전들은 나중에 추가로 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오븐이나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문이나 붙박이장도 미리 선택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있으면 도움이 된다. 단 안방 붙박이장은 방 크기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것, 과한 인테리어, 구조가 변경되는 거,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 튀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 집값을 오히려 깎이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를 바로 놓겠다 하셨을 때 꼭 하셨으면 좋겠는 그 이제 후작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 청소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그 전에 줄눈, 탄성 코트, 그리고 뭐 각종 코팅 이런 것들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림 깨끗하게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줄눈입니다. 줄눈은 청소 잘 안 하는 임차인, 특히 악성 임차인이 한번 살다가 나가면요, 청소해도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줄눈은 하셨으면 좋겠고, 탄성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 때문에 발코니나 또는 그 다용도실 이런 데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탄성코트를 한다고 해서 곰팡이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가 생기는 벽에 미리 이렇게 한 겹을 발라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곰팡이는 안 생기게 하려면 환기도 자주 하고, 뭔가 조짐이 보일 때 빨리빨리 락스 같은 거 사용해서 닦아내고, 또 이렇게 제습제 같은 거 써서 습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집주인 중에도 우리 이런 살림을 안 해본 우리 어린 신혼부부라던가 또 그런 관리를 별로 직접 신경을 안 쓰고도 잘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놓치셔서 집이 좀 얼룩덜룩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신혼부부들 좋아하시는데요. 신혼부부 중에 집관리 못하시는 우리 어린 신혼부부들 많아서 나중에 난감한 경우들이 생겨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탄성코트를 해버리면 곰팡이가 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생기기 때문에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것들 미리 해줘 버리면 좋고, 이제 그 싱크대 상판 코팅이라든지 마루 코팅 이런 것들은 옵션이라 그런 것들은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루 바닥재 선택하실 때 마루 형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강화 마루를 선택하시게 되죠. 근데 이제 원목으로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타일 종류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 임차를 놓으실 거다 하면 그냥 강화 마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목도 이게 상처가 많이 나는 거라서 조심조심 내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될 분이 선택하면 좋은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사는 경우에 이 원목이 좀 성하기가 힘들어요. 또 하나는 그 타일 같은 경우에도 타일은 이렇게 예쁘기는 한데 여기는 좀 살기에 뭐 떨어뜨리면 잘 깨지기도 하고, 뭐 핸드폰도 떨어뜨리면 액정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경험담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임차인을 들이실 거면 그나마 관리하기도 쉽고 상처도 좀 덜 나는 강화 마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본인이 살겠다 하시는 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타일은요, 발 시려요. 이거 다들 얘기하시는데 난방 계속해서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거 본인 취향에 따라서 잘 생각하셔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것이 단독주택과는 달라서 우리가 좀 규격이 있는 제품이고, 이게 나중에 팔고 사고 하면서 어떤 나의 그 자산을 불려주는 걸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사고팔고 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세종시 중에 그 라이트박스 옵션이 있었던 집이 있어요. 집 안에 약간 투명하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둬서 차별화되는 공간을 만들라고 그런 옵션을 줬는데, 의외로 매수자들께서는 그런 게 없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 이제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딱 기본적인 형태의 깔끔할수록 좋습니다. 튀는 것보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해놓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도할 때 도움이 되는 옵션, 매도할 때 방해가 되는 옵션 말씀드렸고, 임대차 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옵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비타민 같은 정보 모아서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런 내용으로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라 지금 비도 많이 오고 걱정도 많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비타민 같은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비타민TV 미스터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